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문종민입니다. 이번 세션은 시스템 사용자가 1000만 명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AWS 상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사용자가 증가할 때마다 아키텍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입니다. AWS는 전 세계에 22개의 리전이 분포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리전은 다시 적어도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보다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말하는 가용 영역 하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리전은 3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DN 서비스를 위해서 216개의 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리전과 팝들은 이중화된 AWS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합니다. AWS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핵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IoT, 데브옵스, 모바일 서비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각종 보안 서비스 등과 같이 175가지 이상의 폭넓고 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사용자는 빠르게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시스템 자체보다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1000명 이하의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구축하려는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서버 이중화 구성을 해야 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DB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1000명 이하라고 해도 로그인과 같은 인증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개발팀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관리와 배포도 필요할 것입니다. AWS의 가상머신 서비스인 EC2 서비스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I/O별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고 스토리지도 필요한 I/O 성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처럼 사전에 서버 사양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용해 보면서 최적의 인스턴스 타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타입은 CPU, 메모리, I/O, 프로세스 제조사, 특화된 기능, 옵션 조합에 따라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북부 버지니아 리전에는 241가지, 서울 리전에서는 184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를 이중화 구성할 때 하나의 가용 영역에 이중화 구성을 한 경우에는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서버가 서비스 불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차별되는 AWS의 멀티 에이지의 이점을 살려서 리전 내에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버 생성 시에 사용자가 가용 영역을 지정하거나 AWS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버를 구성할 경우에 요청이 분산되도록 로드 밸런싱 기능이 필요한데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클래식 로드 밸런서 3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L7 로드 밸런서로 HTTP, HTTPS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URL 패스나 HTTP 메소드의 유형, HTTP 헤더 값 등을 기준으로 요청을 목적지 서버로 분산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L4 로드 밸런서로 TCP, UDP, TLS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포트 값을 기준으로 목적지 서버로 요청을 분산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서 자체에 대한 IP가 고정되기 때문에 도메인명으로 통신할 수 없는 워크로드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모두 다 고가용성과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성한 후에 별도의 관리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을 몇 번 해서 DB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나 패치, 스토리지 확장 같은 관리 기능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MySQL, PostgreSQL, MariaDB가 지원되고 상용 데이터베이스로는 MS SQL, 오라클을 지원하고 AWS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오로라까지 총 6가지 엔진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오로라의 경우에는 MySQL, PostgreSQL가 호환되고 데이터가 3개의 가용 영역에 6벌이 복제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과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성능은 처리량 기준으로 표준 MySQL보다 5배, PostgreSQL보다 3배 많은 처리량을 제공하고 비용은 상용 데이터베이스보다 10배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15개까지 읽기 전용 복제본을 구성할 수 있고 자동 스토리지 확장, 백업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준으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전송하면 라우트 53에서 도메인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를 얻어와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로 요청이 전송됩니다. 요청이 어플리케이션 서버 중 하나로 전달되면 로직이 실행되면서 RDS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아무리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과 같은 사용자 인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인증 기능을 별도로 회원정보 DB나 LDAP을 구성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 코그니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용자 가입과 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앱에서 많이 보시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로 로그인하기 등과 같이 소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인증 기능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물 페더레이션 인증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여러 개발자가 함께 개발하려면 소스 코드 관리부터 해서 빌드 배포까지 잘 관리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AWS는 별도의 빌드나 배포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개발부터 배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코드 시리즈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인 클라우드9부터 사설 깃 리파지토리인 코드 커밋, 소스 빌드 서비스인 코드 빌드, 어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인 코드 디플로이, 그리고 이런 배포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코드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GitHub나 젠킨스, 서드파티 테스트 툴과 함께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1000명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수가 수천 명 단위가 되면 시스템 확장, DB 고가용성, 백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집니다.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 리퀘스트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 대수가 탄력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AWS EC2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서버들의 평균 CPU 사용률이 70% 이상 되면 서버를 몇 대 더 늘리고 30% 이하가 되면 서버를 몇 대 줄이는 것 같은 규칙을 정해서 EC2의 수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을 설정해 두면 서버 장애 시에 자동으로 최소 수량만큼 기동돼서 서버가 복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부하나 장애 대응,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아마존.com의 11월 트래픽입니다. 할인 품목이 최고로 많아지는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주에는 트래픽이 급증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크치 컴퓨팅 용량을 미리 준비해두고 운영한다면 76% 정도의 용량은 미사용인 채로 낭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존.com은 EC2 오토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요청 트래픽 기반으로 서버 대수를 늘리고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할 대상들을 하나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하면 EC2가 생성되면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에 자동으로 대상 서버로 추가됩니다. 신규로 추가된 서버가 서비스 가능 상태라고 판단되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해당 서버로 요청을 밸런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동시 사용자 증가까지 잘 대응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DB 서버가 하나만 있는 상태여서 DB 서버 장애 시에 전체 시스템이 서비스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에 대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RDS 서비스는 DB 고가용성을 위해서 다중 에이지 배포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중 에이지 배포를 적용해서 RDS를 생성하면
한 가용 영역에 마스터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다른 가용 영역에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마스터 인스턴스에 변경되는 데이터는 스탠바이 인스턴스에 동기식으로 자동 복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스터 인스턴스나 가용 영역 자체에 장애가 발생해서 DB 서비스가 안 되게 되면 스탠바이 서버가 마스터 서버로 자동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DB에 대해서도 손쉽게 고가용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DS의 다중에이지 배포 동작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개의 가용 영역 중에 한 곳에 마스터 인스턴스가 구동되고 다른 가용 영역에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구동됩니다. 스탠바이는 실제로 서비스를 하진 않지만 마스터 쪽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싱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서 동기화를 합니다. 서비스 중에 마스터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스탠바이 인스턴스가 마스터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승격되고 RDS에 대한 DNS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경우에 데이터는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 없이 RDS가 다시 서비스 가능 상태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DNS 룩업으로 새로운 RDS 마스터 인스턴스의 IP를 감지하게 되면 새로운 마스터 DB에 접속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RDS 멀티에이지 배포를 적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가 구성됩니다. 중요한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고려해야 됩니다.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각각 백업 기능을 제공하지만 AWS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백업을 중앙 집중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 일정과 백업 데이터의 수명 관리 정책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백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AWS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AWS로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와치를 활용하면 AWS의 주요 서비스별로 클라우드와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표 데이터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용자가 직접 모니터링 데이터를 클라우드와치로 전송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되는 데이터가 특정 조건에 도달할 경우에 알람을 발생시키고 알람에 대한 액션을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EC2 오토스케일링 기능도 이런 클라우드와치의 기능을 이용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치로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여러 리전에 구성된 리소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단일 모니터링 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10,000명을 넘어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수만 명이 되는 상황이 되면 성능과 부하 분산을 고려해야 됩니다. 성능을 개선하고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세션 시작 시에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설명드리면서 전 세계의 팝이 216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의 CDN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요청을 전송하면 해당 요청이 사용자와 가까운 클라우드 프론트 팝으로 먼저 전달됩니다. 한번 응답한 컨텐츠를 캐시해 뒀다가 다음번에 동일 리소스 요청이 오면 캐시해 둔 데이터로 직접 응답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빠르게 응답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리진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의 레이턴시를 줄여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합니다. 보시는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면 엔드 유저가 시스템 접속 시에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팝에 접속해서 캐시된 컨텐츠를 찾고 없을 경우에 오리진 서버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로직을 수행하고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와야 하는 동적 컨텐츠 요청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면 AWS의 백본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 개선이나 부하 분산을 위해서 DB의 부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DB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셀렉트문을 처리하는 읽기 전용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WS RDS는 이런 읽기 복제본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로라는 읽기 복제본의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해서 평균 CPU 사용률이라든지 평균 커넥션 수를 기준으로 15대까지 오토스케일링 되도록 구성해서 부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읽기 복제본이 여러 대더라도 단일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하 분산을 위해서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RDS 1기 복제본 인스턴스를 적용해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가 구성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COD 쿼리는 마스터 인스턴스로 전송하게 하고 셀렉트 쿼리는 1기 복제본으로 전송되도록 코딩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인스턴스에 변경된 데이터는 1기 복제본 인스턴스로 비동기 방식으로 복제됩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로직에서 엄격한 정합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셀렉트 쿼리들만 마스터 인스턴스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시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빈번하게 액세스해야 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DB보다 캐시 서버를 구성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2에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한 경우에는 HTTP 세션 같은 데이터를 개별 EC2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캐시 서버를 두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AWS의 엘라스틱 캐시 서비스는 캐시 클러스터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인데 오픈소스 memcachd와 레디스를 지원합니다. 엘라스틱 캐시를 활용하면 1ms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캐시나 세션 저장소,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의 메시지 처리, 게임 리더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레디스용 엘라스틱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입니다. 엘라스틱 캐시 서버를 마스터 서버 외에 1기 전용 복제본을 구성하면 부하에 더 대응할 수 있고 또 다중 AG 기능을 이용하면 마스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1기 전용 복제본 서버가 마스터로 승격되어서 1기 쓰기를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수십만 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수십만 명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결합도를 느슨하게 하는 루즐리 커플드 아키텍처나 분산 아키텍처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증가하더라도 서버 관리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는 아키텍처로 대표적인 기술이 큐와 토픽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처리하는 컨슈머의 상태에 관계없이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큐나 토픽에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루즐리 커플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SQS는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큐에 넣으면 컨슈머가 꺼내서 처리하는 풀 방식의 서비스이고 SNS는 프로듀서가 토픽에 메시지를 게시하면 해당 토픽을 구독하는 여러 대상으로 SNS가 푸시 방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워크로드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관리 오버헤더가 없습니다. AWS는 용도에 맞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서버를 설치하고 환경 구성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간단히 생성한 후에 즉시 비즈니스 로직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QS SNS 외에도 메일 서비스, 미디어 파일 트랜스코딩, 워크플로우 관리, IoT, 이벤트 버스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하면 직접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을 덜고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서버를 미리 프로비저닝 해두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 로직만 개발해두면 요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리소스가 스케일링 되는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AWS의 람다인데 이를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람다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3에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되면 이미지의 포맷이나 해상도를 변경하는 람다 프로그램이 호출되도록 한다거나 다이나모DB 테이블이나 키네시스, SQS 등의 데이터가 반영되면 후속 작업을 처리하는 람다가 호출되도록 해서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개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익숙한 개발 언어로 즉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AWS는 여러 서비스들의 통합에 람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여러 서비스들이 람다를 터리거링하면서 데이터를 넘겨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청이 증가하면 람다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기동되어서 동시 처리량을 늘리고 요청이 줄어들면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도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OLTP성 데이터 처리에 RDBMS를 사용하고 올랩성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형태의 스키마 구조가 아니라 키밸류나 다큐먼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No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RDBMS 서비스인 RDS,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캐시나 인메모리 DB로 사용할 수 있는 엘라스틱 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NoSQL 서비스도 다이나모DB, 다큐먼트DB, 매니지드 아파치 카산드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관리하는 그래프DB로 넵튠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쿼리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타임스트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원장 데이터베이스인 퀀텀 레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용도에 맞는 DB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도는 분산 아키텍처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좌측은 업무 로직 중에서 특정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고 분석해야 될 경우에 업무 A 서버에서 SQS로 메시지를 풋하면 업무 B 서버에서 메시지를 꺼내서 레드시프트로 적재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S3에 파일이 업로드되면 람다에서 파싱해서 다이나모DB에 데이터를 넣고 사용자가 다이나모DB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경우에는 API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보내면 람다에서 필요한 로직을 수행하고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응답하는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다루진 않지만 분산 아키텍처를 더 발전시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분산 아키텍처로 발전해 가게 되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AWS X-Ray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의 분석이나 디버깅을 위한 서비스인데 요청이 어플리케이션을 통과하는 전체 과정을 추적해서 서비스 맵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수집된 데이터로 어느 위치에서 성능 병목이 있는지 또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엑스레이의 서비스 맵입니다. 한눈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지와 얼마나 문제없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수가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재복구나 멀티리전 서비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리전에 배포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분포된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면 멀티리전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복잡해지면 관리의 복잡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리전에 동일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성한다거나 아키텍처가 변경될 때마다 개발, 테스트, 운영 시스템을 일일이 수정하는 것은 점점 관리하기 힘든 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해야 되는 리소스를 제이슨이나 야물 형태의 파일로 작성해 두고 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실행하면 설정한 대로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업데이트해서 이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생성했던 리소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리전으로 시스템을 확장하려면 인프라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다른 리전으로 잘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는 한 리전의 버킷에 파일이 반영되면 다른 리전의 S3 버킷에 자동으로 복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태그를 설정해서 태그 기반으로 복제 대상 파일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S3 교차 리전 복제 기능을 활용하면 파일 동기화를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DS에 대해서도 다른 리전으로 데이터 복사가 가능합니다. 우선 RDS는 동일 리전의 S3의 스냅샷으로 백업이 되는데 이 스냅샷은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DB 엔진까지 전체를 백업하기 때문에 스냅샷을 다른 리전으로 카피해서 그곳에서 다시 DB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다이나모DB에 대해서도 제공합니다. 다이나모DB에서 원하는 테이블들을 백업받아서 다른 리전으로 복사한 후에 해당 리전에서 다이나모DB 테이블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는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기능도 제공됩니다.
RDS용 엘라스틱 캐시의 경우에도 백업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 리전에서 데이터를 내보내고 RDB 파일을 다른 리전으로 복사한 후에 해당 RDB 파일을 사용해서 새 엘라스틱 캐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멀티리전 시스템까지 구축했다면 어플리케이션도 멀티리전에 배포가 돼야 됩니다. 앞에서 AWS의 코드 시리즈로 CI/CD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WS의 코드 파이프라인과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면 배포 프로세서에 배포 대상 리전을 여러 개 추가해서 여러 리전으로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DR 상황이든 또는 멀티리전 액티브 서비스 상황이든 사용자 요청을 다른 리전으로 분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라우트 53를 이용해서 멀티리전 라우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 53 서비스는 DR 상황처럼 한 리전이 서비스 불가일 경우에 다른 리전으로 장애 조치 라우팅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와 가까운 리전으로 라우팅을 하거나 특정 비율로 라우팅을 하는 방식과 같이 다양한 라우팅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멀티리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RDS의 스냅샷을 다른 리전으로 복사해서 다시 DB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 멀티리전 액티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RDS 오로라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5개까지 AWS의 다른 리전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서 CUD 쿼리를 기본 리전에서 수행하면 데이터를 1초 이내에 다른 리전에 있는 오로라 클러스터로 복제하기 때문에 셀렉트 쿼리의 경우에는 각 리전의 오로라 인스턴스에서 수행하도록 해서 부하를 전 세계에 펼쳐서 분포시킬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가 수행되는 기본 리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리전의 오로라 클러스터를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장애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의 경우에는 글로벌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테이블들을 글로벌 테이블로 구성하게 되면 각 리전별로 로컬에서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는 다른 리전들로 복제해서 동기화됩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는 오라클을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로 이관해서 확장성과 성능,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용 엘라스틱 캐시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면 2개 리전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엘라스틱 캐시의 데이터 변경은 기본 리전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변경된 데이터가 1초 이내에 다른 리전으로 복제되기 때문에 멀티 리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리전 장애 시에는 다른 리전의 엘라스틱 캐시를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장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가용성을 고려해서 EC2, RDS, 엘라스틱 캐시와 같이 서버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멀티-에이지의 이중화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C2는 요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과 부하 분산을 위해서 캐시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이용해서 각 서비스별 지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C2 위에 사용자가 직접 서버를 설치하고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서비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프로비저닝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DB는 용도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 아키텍처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시스템 간의 결합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서 멀티 리전으로 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WS 상에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나은 강연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